예, 안녕하세요. 성인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공무원 기출한자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암기를 여러분들이 파자를 통해서 연상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강의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것 같아서 강의라는 말은 영상에서는 빼기로 했고요.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드는 거니까 어떤 그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방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작은 공복부터 하겠고요. 이 공공 같은 경우는 그 여러분들이 어떤 뭐랄까 그냥 이 공평할 공 뭐 공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이거는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 찾아볼까 했는데 그냥 뭐 다른 글자랑 섞어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고요. 그냥 이대로 외우셔서 그냥 독음만 할 수 있는 정도면 되는 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 특별히 파자를 해서 알려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종복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글자가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에게 파자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예, 제가 이 말을 잊었는데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그 프린트하시기 편하게 그 다음 성인남의 블로그라는 곳이 있는데 그 성인남의 자료실이라는 그 다음 블로그에 보시면 그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은 그 다운을 하시거나 출력하신 다음에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굳이 뭐 그렇게 할 것 없이 영상으로 짧게 본 다음에 그냥 이렇게 파자는 방법이 있구나 하고 익혀두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뭐 한 20분 정도 해서 짧게 할 거고요. 가능하면 공무원에 그 나올 수 있는 1600자에서 1800자 정도를 다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응용해서 할 수 있는 글자를 제가 나름대로 임의로 배제할 거고 파자법이 필요 없는 글자도 가능하면 배제할 건데 기출됐던 글자는 가급적이면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제가 지난 시간이나 아니면 처음에 그 인트로로 들어가는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전문적인 강사분들이 만드신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제가 하는 방법은 어떤 그 고난이도의 글자에서 이 파자하는 방법으로 극복하거나 아니면 한자를 갖다가 단순히 이렇게 손으로 써서 무식하게 외우는 방법으로는 솔직히 못 외웁니다. 그렇게 해서 외우는 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외우는데 굉장히 뭐 오래 걸리기도 하고 쓸데없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도움 되실 수 있게 제가 지금 이렇게 파자하는 방법을 갖다가 알려드리니까 그걸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외우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복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옆에 있는데 이 옆에 이 복이 번거로운 복자가 붙습니다. 이 붙는 게 이 번거로운 복자가 붙는데 번거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종이다. 그래서 종복자인데 이 번거로운 복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름다울 미자가 붙게 되고 위에 이렇게 뭐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외울 거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눈썹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눈썹으로 외우고 이 사람이 아름답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하는 게 번거롭지 않습니까? 특히 눈화장이 저는 잘 여자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굉장히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합니다. 이 눈화장 하는 게 마스카라 뭐 이렇게 뭐 이상한 거 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눈썹을 이렇게 막 이렇게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색깔도 이렇게 막 중요하고 길이도 중요하고 속눈썹 이런 거 막 붙이는 것도 굉장히 번거롭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화장하시는 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눈썹같이 이렇게 아름다움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는 이 번거로운 걸 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그래서 번거로울 복이 사람이 붙어서 아, 번거로운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종복이구나 하고 외우시면 편할 것 같고요. 이 공공 같은 경우에는 이 장인이 힘을 쓰는 거 예전에 이 장인들은 여러분들이 그 잘 아시겠지만 이 나라에 속해 있었습니다. 뭐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뭐 언제든지 간에 이 뭔가 기술을 하는 장인들은 나라에 속해 있었고 권력자에 속해서 이 공적인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장인이 뭐 힘을 써서 만드는 건 대부분 다 이렇게 어떤 큰 공로가 되는 일이거나 아니면 나라에 이바지하는 어떤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인이 힘을 쓴다. 그러면 공적인 일이고 공공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길사말 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쉽게 외울 수 있는 게 이 시를 갖다가 제물 그 조개패가 들어갑니다. 조개패가 들어가면 제가 다른 그 한자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재물입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이 어떤 시를 갖다가 돈이 되는데 그걸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길쌈에서 이렇게 쌓아 놓는다. 그래서 길사말 적, 뭐 아니면 쌓을 적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쌓을 적은 따로 글자가 있기 때문에 쌓을 적으로 외우시면 좀 곤란할 것 같으니까 그냥 어떤 시를 갖다가 이렇게 조개가 그 조개패 돈, 그 돈을 갖다가 이렇게 이 봉 같은 데다 이렇게 실을 감아서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놔둔다. 그래서 기사말적 이렇게 외우시면 편할 것 같고요. 그 진할과 같은 경우는 이 이쁘 그게 이 여러분들이 이게 글자를 갖다가 제가 깨서 설명하면 좀 애매하게 설명이 될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잎이 뚫어진다는 그 의미의 글자인데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어떤 글자의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구자가 이렇게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대충 입구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입구자가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잘 이렇게 정렬돼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삐뚤어져 있습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삐뚤어져 있고 얘는 이쪽에 있으니까 아 입이 이렇게 위아래가 다르고 삐뚤어졌구나. 그래서 아 삐뚤어진다. 즉 잘못됐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고요. 잘못됐는데 길을 계속 간다. 그래서 아 이게 잘못된 상태로 이렇게 그릇된 상태로 간다. 그래서 그릇될 과 아니면 뭐 잘못될 과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속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이렇게 파자까지 해서 외워야 될 건 아닌 것 같은데 속자는 뭐 바꿔서 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과자 같은 경우는 바꾸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요. 바꿀 수 있는 글자도 제가 몇 번 봤고 실제로 바꾼 것도 봤습니다. 이 과시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아예 참고로 그 옆에 있는 과소군행 예술적 재능의 과시 이런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잠깐 보시라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래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 예술적 재능의 과시 이 경우는 제가 좀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 국어사전에 있는 문장이기도 하고 이 어떤 보일시하고 볼시 제가 이걸 비교하려고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게 볼시와 보일시가 이게 자주 빈출돼서 바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글자도 유사한 부분이 약간 있고 이 같이 도금이 시자다 보니까 또 그리고 또 어디에 쓰이는가 조금씩 달라서 이게 굉장히 그 좀 이렇게 사람을 좀 약을 올리는 그 기출로 나오는 걸 제가 몇 번 봤는데 제가 볼 때는 몇 년 안에 다시 한번 기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최신 트렌드를 제가 보니까 이 글자를 도금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글자가 비슷한 글자를 갖다 놓고 이게 어떻게 바르게 쓰인 글자를 갖다가 맞춰라 그랬는데 이 보이시와 볼시 같은 경우는 이 난이도는 좀 높지만 내도 전혀 욕먹지 않을 만큼 꽤 변별력이 있을 만큼 좋은 그 글자이기 때문에 여러 시험에도 많이 사용됐던 글자이기도 합니다. 이게 학교 고등학교 시험에도 이 정도는 뭐 내는 정도의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렵게 낸다라는 느낌이 없이 그렇게 부담 없이 낼 수 있으니까요. 언젠가 한번 또 다시 한번 나지 않을까 싶은 글자긴 한데 어쨌든 이 과시 같은 경우에 쓰이는 이 과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원자와 그리고 옆에 있는 이 큰 대자를 갖다가 외우시는 게 좀 편한데 밑에 있는 건 어조사라서 그냥 전혀 뭘 파자해서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 말을 갖다가 하는데 이 크다고 말을 한다. 그러면서 이게 어디다가 올려놓고 이 큰 걸 과시하면서 얘가 자랑하면서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아 어떤 자랑할 과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이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볼시랑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 보이시 같은 경우는 이 볼시랑 이게 구별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 이 보일시를 갖다가 외우시고 이 볼시를 갖다가 옆에 그 볼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는 걸 본다. 그래서 내가 본다. 그래서 볼시가 되는 거고요. 이 보일시 같은 경우는 보인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남들에게 이렇게 과시해서 보여준다. 남들이 이렇게 보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그 어떤 이렇게 그 보일시를 쓴다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남들에게 보여주는 쪽을 갖다 쓸 때는 보일시 남들이 나를 이렇게 남들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볼 때는 볼시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볼시와 보일시가 쓸 때를 대표적인 걸로 지금 제가 갖고 온 게 백안시가 있는데 백안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남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남을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옆에 있는 청하신 경우에는 그 긍정적으로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 배관시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흔히 이렇게 얘기할 때 문장을 쓸 때 누구누구는 누구를 너무 배관시한다. 아니면 누구누구는 누구를 이렇게 되게 청하시한다.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배관시냐 청하시냐 바꿔서 문제가 나오는 거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적인 강사가 아니니까 그렇게 낼까 싶어서 뭐 그냥 여러분들이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들어두시는 정도에서 지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어쨌든 이 보이시와 볼시를 구분할 때 여러분들이 볼견자가 붙으면은 보이는 걸 내가 본다 그래서 볼시고 이 보인다 그냥 보인다 보일시로 갖다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릇될 과라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느끼시겠지만 이 과속이나 과언이나 이게 어떤 잘못됐다는 느낌을 갖다가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라는 느낌을 갖다가 이 삐뚤어질 그 쪽에서 이렇게 이 삐뚤어진다는 쪽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서 어떤 그 기억을 해서 이렇게 붙으면 이게 뭔가 잘못된다는 느낌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나중에 도금이나 아니면 이렇게 잘못된 글자 바꾸기에서 찾기에서 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말, 이 과언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최일의 피아니스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잘못된 말이 아니다. 뭐 심한 말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어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 잘못된 과어를 범한다. 이렇게 해서 쓰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이 지날 과가 이게 옆에 있는 이 삐뚤어진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잘못되다는 느낌을 주게 되고 오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 원자가 붙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오나라고 짜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했는데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있겠고 이게
사람이 이렇게 어떤 이렇게 서 있는데 하늘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오." 한다. 그렇게 외우시면은 좀 이렇게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릇대로 오를 갖다가 이렇게 연상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대부분 얘기할 때는 뭔가 이렇게 B는 주술적인 거라고 연상을 하시면, 제가 주술적인 쪽은 제가 부정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몇 번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릇되게 연상을 하시기가 좀 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연상하시면서 이게 그릇대를 오, 그릇일 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가음 같은 경우에도 이 하품하면서 음식을 마신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아니면은 이렇게 하품 hum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 술을 많이 마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다음날 피곤해서 하품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마시는 걸 갖다 연상할 때, 아 술을 많이 마셔서 내가 다음날 술을 많이 먹어서 내가 다음날 이렇게 하품을 하게 됐다 피곤해서, 그래서 마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술을 많이 먹고 많이 마셔서 다음날 과음을 해서 피곤해서 하품을 했다. 하품흠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게 나중에 하품흠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쓰기 때문에 하품흠자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아시는 게 좋습니다. 파전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아시겠지만 나중에 하품흠자가 나오게 됩니다. 아니면 전문적으로 강의하시는 분들의 책을 보면 하품흠자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좋은 글자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마실 음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랑할 과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큰 거를 갖다가 자랑한다, 과시한다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관례 같은 경우에는 꿰관자인데, 이 꿰관자가 붙어서 익숙할 관자가 됩니다. 이 꿰관자가 이렇게 제가 이게 재물이 이렇게 조개가 있지 않습니까? 조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꿰서 이렇게 조개를 갖다 꿰서 목걸이 형태로 가지고 이렇게 다녔다는 걸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국사 시간이나 이런 데는. 그래서 이 조개를 갖다가 목걸이 형태로 이렇게 꿰가지고 갖고 다니니까 이 꿰관자가 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어떤 이 마음을 갖다가 이 꿰고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익숙하게 꿰고 있는 거, 그게 익숙할 관자가 되는 거고요. 법심예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이게 어떻게 죽여가지고, 좀 잔인한 얘기인데 죽여가지고 찢어가지고 이렇게 쭉 벌려놓는 그런 전쟁터에서는 그 죽인 병사를 갖다가 이렇게 전쟁터에서 이렇게 그 나중에 소각하기 위해서 병사를 이렇게 쭉 갖다가 쌓아놓고 소각을 하는데요. 이 죽인 병사들 갖다가 이렇게 장군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쭉 이렇게 뭐 귀를 잘라가지고 놔두거나, 아니면 어떤 뭐 이렇게 시체를 갖다 쭉 잘라가지고 이렇게 나열해놨다. 그래서 사람이 죽여서 칼로 이렇게 죽여가지고 놔두는 게 법식이다, 얘다,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물건 건 같은 경우는 사람과 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를 사람이 물건으로 본다. 소를 사람이 물건으로 본다. 옛날 시대에는 이렇게 사람이 뭐 이렇게 동물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물건으로 인식했고, 지금도 민법상에는 제가 알기로는 물건이었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법을 좀 바꾼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동물은 물건이다. 그래서 소는 물건이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편하고요. 이 검소할 검, 그 다음에 검사할 검, 칼검 같은 경우는 이게 세 개 다 검자입니다. 검자인데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이게 그 글자를 바꿔치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글자를 바꿔치기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검검 이렇게 외우시면 나중에 아주 개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모두 첨자인데 사람은 모두 다 검소해야 된다. 동양의 한자는 어쨌든 간에 그 어떤 윤리적으로 바른 쪽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상을 하시면서 이렇게 한자를 외우는 게 좋은데, 어쨌든 사람은 모두 다 검소해야 된다. 그래서 나무는 모두 다 검사하겠다. 그래서 검사할 검, 칼은 모두 칼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여러분들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옆에 칼 도자 변형이니까 그렇게 외우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칼이나 나무나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게 원래 그런 형태이기도 하거니와, 이거를 뭐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을 해서 외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상을 해서 외워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냥 외우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그래서 외울 건 외우고 그 외울 거에서 기반을 해서 여러분들이 연상을 해서 암기를 해주는 게 좋지, 모든 걸 다 연상을 해서 외우겠다라고 하시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건 갈 거에다가 마음이 붙어 있는데, 마음이 겁내서 도망간다. 그래서 겁낼 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해 아래 사람이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갇혀 있다 보니까 여기다가 나무에다가 손을 이렇게 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을 이렇게 나무 울타리가 있죠. 여기다 손을 갖다 걸면은 걸리겠죠. 그래서 걸게, 높이 들게, 손을 갖다 높이 들어서 걸어 놓으니까 힘들어가지고 이제 물을 목마른 상태에서 해가 쨍쨍 비치니까 손을 갖다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나무 울타리 든데 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감옥 그 창살에다가 이렇게 나무로 된 창살이겠죠? 거기다가 이렇게 손을 딱하니 걸쳐 놓으니까 이 손을 갖다가 걸쳐놨다 그래서 높이 들게 또는 걸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나무와 각각이 붙어 있는데요.
나무들은 각각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격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들을 키울 때는 이렇게 뭔가 방법이 있고 격식이 있고 나무를 쓸 때는 뭔가 그런 격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가 각각 격식이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볼견자는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볼견자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게 음이 다릅니다. 볼견이 있고 배월현이 있게 되는데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안 나오면 제가 이걸 설명을 안 하겠는데 여러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기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은 또 이게 뭐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구별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알현이 그 쓰일 때가 있고 식견이라고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그 목마른 상황에서 사람이 갇혀 있다 보니까 말을 할 때 어떤 그 나한테 물을 좀 뵙게 해주십시오 하고 물을 좀 주십시오 제발 좀 나를 좀 만나서 물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알자로 갖다가 벨알자로 갖다가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식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다시 식자를 갖다가 그 다시 설명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는 좀 깨서 외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랄까 연상을 해서 외우시는 게 좀 편하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견과 알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때는 알현으로 읽고 이때는 식견으로 읽는다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깨견 같은 경우는 이건 좀 야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게 뭐 다 야매긴 한데 이건 진짜 야매인 게 글자가 전혀 안 맞는 걸 갖다가 끼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외우시면 안 되고요. 이 주검 시자가 있습니다. 주검 십자가 있는데 이 주검이라는 게 이 죽은 그 어떤 시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검 십자가 있는데 이 주검이 된 이 고기 덩어리를 갖다가 이 북다로 열자인데 이 고기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집에 가져갈 때 얹어서 가겠습니까? 이 고기 덩어리를 갖다가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은 질질 끌고 이렇게 고기를 끌고 가는 사람은 없죠. 어깨에다 얹습니다. 어깨에다 얹으니까 고기 죽은 걸 갖다가 어깨에다 얹고 간다 그래서 어깨 견자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구들견 같은 경우는 이 신하 신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신하를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웬만한 부수 한자는 지금 제가 뭐 인터넷에 검색해도 나오고 뭐 아니면 그 제가 말씀드린 어떤 유명한 강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부수 한자를 좀 가르치시니까 부수나 아니면 기본 한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외우시는 게 좋은 게 제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게 좋고 어쨌든 이 구들경 같은 경우에는 이 신하가 흙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흙같이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땅이 단단하지 않습니까? 신하가 이렇게 어떤 단단한 흙 같은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신하가 되게 굳은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구들견자로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고요. 연상을 하신다 그러면 이 대부분 다 신하들의 덕목은 이 어떤 흙과 나무 같은 거를 연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 무신 같은 경우는 나무같이 이렇게 어떤 그 이렇게 변하지 않고 이렇게 한 죽음만 섬긴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최고의 그 덕목으로 여겼고 신하들 같은 경우 이렇게 문신 같은 경우는 이 흙과 같이 이렇게 단단하고 이렇게 신을 그 신하로서 이렇게 어떤 왕을 갖다가 지탱하고 이렇게 받쳐준다. 그래서 신하의 최고의 덕목은 흙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래서 연상하시면 신하와 흙 그래서 굳을견 신하의 의지는 굳어야 된다. 신하는 항상 굳게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물 숫자 이 변형이 이렇게 붙었는데 물 숫자와 이게 옆에 있는 게 어떤 그 터진다는 겁니다. 터진다란 터질 쾌자 이건데 그 여러분들 이게 제가 이걸 외우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나쁘실 것 같아서 제가 외우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이니까 뭐 외우시든 말든 그건 여러분 자유인데 어쨌든 간에 옆에 이렇게 보시면은 옆에가 터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렇게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진다라는 의미를 갖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터져 있다 했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물을 갖다가 이렇게 논을 갖다가 농사를 지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논농사에서 중요한 건 물을 어디를 틀까입니다. 물길을 어디를 터야 되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게 사람이 물을 갖다가 어디를 틀지 결단을 한다. 그래서 결단할 결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붙어 있는 건 이 장군 부자인데 이 장군이 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똥장군이라고 들어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십니다. 이게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제가 이렇게 이렇게 좀 직업을 비하는 것 같은데 똥 푸는 직업이 있습니다. 똥 푸는 장소라고 똥장소라고 있는데 이렇게 생긴 이 똥통이 있습니다. 똥통이 이 시골집에 가면은 지금도 이렇게 똥통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이게 이 장군부라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긴 이 오지병인데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긴 이게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이게 장군부인데 이게 이거랑 이게 글자가 모양이 비슷한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이게 이 형상에서 이게 딴 거랍니다. 뭐 그냥 그렇다니까 그냥 그렇다 그렇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장군의 한 곳이 이렇게 이지러질 결이라는 게 어디가 터졌다 잃어버렸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군부의 이 한쪽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똥통이 난리가 납니다. 똥통이 터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똥통이 터지면 그 당연히 이렇게 하면 좀 지저분하지만 똥이 사방에 그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난리가 났다 그래서 이 이지러질 결 아니면 뭐 이렇게 엉망이 됐다 결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맺을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이게 선비입니다. 선비인데 선비의 입에서는 길한 게 나온다 그래서 길할 길자인데 이 길한 거를 갖다가 이 실로 맺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맺을결로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선비하고 이 정도는 그냥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선비 사자하고 입구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제가 지금 입구자를 몇 번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게 좋고요. 이 깨끗한 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자를 읽을 수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읽으라고 하면 대부분 못 읽습니다. 왜냐? 글자가 복잡합니다. 생긴 게. 그래서 이걸 쪼개서 한 번은 외우는 게 좋은 게 옆에 보시면 물이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있고요. 옆에 실이 있죠. 실이 이렇게 있고 칼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실과 물과 칼. 뭐가 생각납니까? 칼을 이렇게 물에서 씻은 다음에 실로 이렇게 닦아냅니다. 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실일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실로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배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실을 생각해서 실을 생각할 때 배를 생각하시면 편한 게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물과 실과 칼, 깨끗하게 닦았다. 그래서 깨끗할 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겸할 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목이 아파서 여러분들 이 겸할 겸자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 창이 있지 않습니까? 이 포크 같이 생긴 창이 있는데 이 포크 같은 창으로 여러 개를 갖다가 이 여덟 팔자를 갖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위에 보면 이렇게 여덟 팔자 형태로 갖다 생겼습니다. 그냥 여덟 팔자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여덟 개를 갖다가 포크 같은 참지창 같은 걸로 갖다가 꿰가지고 다 겸해버렸다. 그래서 겸할 겸 이렇게 외우시면 연상해서 외우기가 편하고요. 이 겸할 결자를 외우면 이 밑에 있는 겸손할 겸자를 외우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여러 가지를 겸했는데 말도 겸했다. 그래서 뭘 이렇게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줬더니 이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게 뭘 대단한 걸 했다고요. 이러면서 이렇게 이게 말까지 참 겸손하게 이렇게 겸했구나. 그래서 이 겸손할 겸 이렇게 외우시면 좋고요. 이 서울 경자 같은 경우는 이 외우시는 게 역시 여러분들이 편하십니다. 이게 기본자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우시는 게 좋다 그러는 게 이 서울 경자는 여러 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서울 경자는 나중에 뭐 약탈한다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서울 경자는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할 때 그게 아마 쓰일 때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외우시는 게 편하고요. 서울에 해가 비치면 뜨겁다. 그래서 뱃경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고요. 이 기울 경자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그 어떤 뭐랄까 그 도금만 하면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좀 애매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제가 살펴보니까 도금만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쉽게 제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게 대열 화자인데 이 머리 숫자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가 되면은 이 사람 몸에서 제일 무거운 데가 머리인데 여러분들 이 뛰어내린다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그 영상 같은 데 보면은 뛰어내릴 때 사람들이 다리부터 뛰어내리는데 나중에 뒤집혀서 머리부터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 몸에서 제일 무거운 데가 머리랍니다. 저도 몰랐는데 머리가 제일 무겁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머리가 되면 무게가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기울어진다 그래서 기울어질 경이 되는 거고요. 이 경계 여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제 경각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 기울 경자를 갖고 왔던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뭐랄까 그 사자성어 같은 경우를 어떻게 외워야 되나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나중에 팁을 좀 알려드리겠지만 이 경계 여구 같은 경우는 이 기울경과 이 덮을개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아마 덮을개는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그릇에 있는 걸 갖다가 가서 그 이파리로 덮어버렸다. 그래서 덮을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고 기울경은 지금 설명했는데 이 잠시 이렇게 어떤 덮을 걸 갖다가 이렇게 기울인 사이에 우리가 오래된 사이 같았다라는 그 일화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다시 사자성어를 설명할 때 그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자를 통해서 이렇게 한 번씩 외워두시면 그 일화를 갖다가 떠올리는데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일화를 갖다가 연상해서 떠올리고 파자를 통해서 알고 연상해서 떠올리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그 사자성어에 그 얽힌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사자성어를 분석하면 그 이야기에 맞는 그 어떤 걸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하기가 좀 편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했던 거고요. 명제 경각 같은 경우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좀 편할 것 같은데 제가 일환경 때문에 이거를 지금 제가 여기다 갖고 오긴 했는데 이거는 좀 공론화제는 좀 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설마 이 기울경하고 일환경을 바꿀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까지는 공론화제에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제가 시간이 좀 됐으니까 이 정도에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